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구의원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각 의회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두고 의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무료로 황제 접종을 받은 구의원들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웃픈 현실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봅니다. 11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의회 상임위원자를 두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순번제로 인해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황제 독감 접종을 받은 서대문구 의원들의 공개 사과했습니다. 서대문구는 구의원 무료 접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이 강남교향악단의 공연을 일부러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재단 측은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례 트램 환승 위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마천역과 가까운 기존계 회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노원구가 내년도 살림 비용을 1조 원 가까이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900억 원 늘어난 규모지만 국시비 매칭 사업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이 커져 가계비는 여전히 빠듯할 거란 설명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 제2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오 구청장은 먼저 2020년도 노원구 예산 총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노원구 예산은 일반 회계 9,543억 원과 특별 회계 174억 원을 합쳐 총 9,717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보다 약 10%, 90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 회계를 포함하여 9,717억 원으로 올해 8,814억 원에 대비 10.24%인 9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살림살이는 빠듯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 주도형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인한 구비 분담분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 사업과 법정 필수 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 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승록 구청장은 내년도 구정 방향 최우선 순위로 주민 복지를 꼽았습니다. 불암산과 수락산, 경춘선 등 4개 권역의 힐링타운 조성을 본격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경춘선 등 4개 권역의 힐링타운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예산 심의를 앞둔 구의회 측에 꼼꼼한 점검과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20년도 노원구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공은 구의회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노원구 의회 자유한국당 변석주 원내대표와 김태권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임시의원은 왜 들어갔냐고? 바꿔서 들어간 거 아니야? 임시의원은 왜 들어갔냐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원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빠지면서 한석이 공석이 된 겁니다. 변석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빠진 위원을 대체할 예결위원으로 임시호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예산은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가고 다음에 교체로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사전에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본인도 이해하고 있어요. 반면 김태권 의원은 들은 바 없다며 변석주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은 3명 중에 1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3명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하든지 그 7명이 모여가지고 자 이거 우리가 이번에 누가 들어가는지 좋겠습니까? 노원구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를 보면 각 상임위원은 회기 중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구의회에선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와 상임위원회 등을 고려해 형평에 맞춰 순번제로 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보다 때가 되면 오는 자리가 되다 보니 예결위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3명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의논을 하자 하니까 가위바위보까지 해래. 지방의회 전문가는 예결위원은 주민 혈세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분야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라는 것이 이제 주민의 혈세와 직접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하는 예결위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1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노원구 예산. 예결위원 구성을 놓고 심의 전부터 삐걱거림을 보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광진구의회 230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광진구 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진행됩니다. 광진구는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며 5,5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진구의 230회 정례회의 핵심인 광진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구는 올해보다 647억 원 증가한 총 5,59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육과 교육, 문화 참여 기회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총 2,8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39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등에 649억 원을, 교육과 문화환경 제공에 2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을 광진구청과 군자동, 광장동 신청사 건립 원년으로 삼아 1,0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일자리,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보육, 공급지원, 문화 및 체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이달 2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0일 개수 조정을 거쳐 같은 달 18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선 광진구정신문 발행조례 개정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이른바 황제접종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의원들은 접종비를 전액 환불하겠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독감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황제 접종을 했다는 것. 10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는데도 출장을 불러 접종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바쁜 구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단체 접종을 했다고 밝혔지만 의료법에선 출장 접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대문구가 작성한 예방접종 계획안에도 구의원은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서대문구가 구의원을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접종 대상자 외에 자치구가 구비로 독감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서대문구가 지난해부터 구의원을 무료 접종 대상자로 정한 것. 독감 접종 관련 문서가 공개된 10여 개 자치구 중 구의원을 무료 접종 대상자로 포함한 곳은 서대문구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통반장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AI에 대응해야 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랑 이제 AI 대응 요원, 대민 접촉자들 해가지고 구의원들도 이제 대민 접촉자라고 이제 본 거죠. 이제 통반장처럼 주민들 많이 만나시고 하니까.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서대문구 의회는 공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접종 비용을 모두 납부할 것이며 앞으로 본인 부담으로 개별 접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 역시 구의원들의 무료 접종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아닌 구의원을 왜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했는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남 교향악단은 지난 199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창단됐습니다. 올해는 노조 설립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재단이 연주기회를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 교향악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는 내부 공연 46회와 외부 공연 20회를 포함해 66회의 공연이 예정된 상황. 하지만 이달까지 34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소속 기관인 강남문화재단에서 일부 공연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6회 중에서 고작 37회 정도 한 거거든요. 연주 횟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정기적인 것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부족해서 공연 기회가 줄어든다는 건 수당과도 연계된 문제. 교향악단에선 구청 내 작은 공연뿐만 아니라 외부 공연 섭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문화재단에선 교향악단 측이 날씨나 공연 단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일정 맞추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교향악단 쪽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연주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심포니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게 안 되느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교향악단의 정원은 73명, 현재 57명인데 필수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키 많이 쓰는 분들은 그게 조금 맞춰줘야지, 호흡이 맞죠. 그래야 소리가 좋게 나오고. 의회에서 저희가 정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노조 설립으로 강남문화재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교향악단. 올해 운영 수입과 강남구청 출연금을 포함해 22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종로구 견지동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청소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빌딩 3층 비상 계단에서 흡연자가 쓰레기통에 버린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이 전소되고 책장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위례 트램에 대한 노선명과 환승 체계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램의 환승 위치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운암역을 잇는 위례 트램 사업. 1,80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LH가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현재 서울시가 노선명과 환승 체계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LH가 환승 위치 등이 다른 트램 재수립 용역을 서울시에 제시하면서 환승 편의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위례 트램 사업이 계획되던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의 트램 노선에서는 5호선과 연결된 부분이 마천역과 8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용역에서는 환승 위치가 대략 37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선의 전체 길이도 기존 5.44km에서 400m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환승 편의를 위해 기존 안대로 마천역과 트램 노선이 80m 정도 이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00m도 아니고 400m 정도 이격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 거리상에 있어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철도와 철도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가치가 훨씬 좀 불편하게 만들어진 케이스고, LH 측은 당초 사업 타당성이 없어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합리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천역 인근의 트램 노선이 짧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인접도로가 협소해 트램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LH의 용역 결과는 단순 참고 자료로 활용 중이고 최종화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이 밖에도 트램 차량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무빙워크 설치 등 마천역과 복정역, 우남역의 환승 시스템을 최적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진입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발되는 5등급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녹색 순환버스 신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2월부터 단속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입니다. 운행 제한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16.7제곱킬로미터로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회현동, 명동, 필동, 을지로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됩니다. 제외 대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제외 차량과 동일한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유예 대상은 금년 10월 말까지 저감 조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은 녹색 교통지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녹색 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녹색 순환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합니다. 도심 외부를 순환하는 노선은 종로와 중구를 연결하며 도심을 진입하는 광역버스 주요 거점을 경유합니다. 도심 내부 순환 노선은 경복궁과 인사동, 명동 등 관광 수요가 밀집된 도심을 연결합니다. 도심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남산 노선이 신설되고 남산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선은 증차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으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됩니다. 또한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300m로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따릉이 대수도 내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녹색 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를 15.6%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사대문안 진입 제한 차량 기준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2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구일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15명이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날이죠. 이날 서울 효창공원에서는 7위 선열 숙모제전이 열렸는데 사실상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8위 선열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오래된 시계이지만 제 시계는 어제 6원을 주고 산 새 시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매원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작별하며 나눈 대화입니다. 87년 전 상해 의거나를 시작으로 서울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다 함께 떠올려 봅니다. 올해로 9회째 열린 효창원 7위 선열 숙모지전입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한테도 모르는 사람들이 테러 운운하고 있고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방된 지 오래되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삼촌이 그립고 한번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려 선열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해 그동안 가묘만 세워놨던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올해부터는 사실상 8위 선열을 기리는 제례가 거행됐습니다.
나라 사랑했던, 헌신했던, 목숨 바쳤던 이러한 정신, 애국심을 여기서 깨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까지는 7위 선열로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8위 선열로 선열들을 통해 애국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효창원 숙모제전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8위 선열을 기리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구로구 공유 공감 청소년 다문화 콘서트가 지난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은 물론 홍보와 진행을 주관했으며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중도 입국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퀴즈로 배워보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참가자들의 사연을 통해 고민도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대문구가 정화조와 지하실 등에 서식하는 월동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방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모기가 제한된 공간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방제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대문 보건소는 방역 소독반을 대형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파견해 모기 서식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모기 성충이나 유충이 발견된 곳에 집중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월동 모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체 방역이 어려운 시설에 보건소 방역 소독반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중랑구가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310원으로 심의 확정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720원 높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 4,790원입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서울의 여러 부동산 혜택들. 요즘 신혼 7년 차까지 주어지는 혜택을 아끼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들도 많다고 하죠.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그중에서 서울은 0.76명. 높은 집값과 고육지책으로 마련되는 부동산 정책들. 이 수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